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인천일보 TV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일보 100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깜짝 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다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접경지 주민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강화와 김포, 파주, 연천 등 인천, 경기 최전방 안보 관광지엔 남북 평화를 소망하는 관광객들 발길이 휴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6.13 지방선거 인천, 경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67명을 선출하는 인천에선 367명이 등록을 마쳐 평균 경쟁률 2.19대 1, 622명을 뽑는 경기에선 1,389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 2.2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에선 기초의회에 출마한 4명이 단독 출마 등으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선거비용 조달을 위해 유권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선거 펀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거 자금도 마련하고 자신을 더 잘 홍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인데, 특히 정당 소속이 아니어서 인지도가 낮은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펀드 모금에 적극적입니다. 인천 강화 옹진 축협이 부실 경영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방만 경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가자동 축산물 유통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와 소야도를 잇는 연도교인 덕적소야교가 착공 약 3년 만에 완공돼 오늘 0시 개통됐습니다. 총 길이 1,137m, 왕복 2차로의 덕적소야교 준공으로 이제 소야도 주민들은 기상이나 시간 제약 없이 학교와 면사무소가 있는 덕적도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최대 개고기 시장인 모란시장 내 대도축시설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성남시는 개고기 유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개고기 취급업소의 업종 전환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100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인천일보 5월 28일 월요일자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천판 일면 살펴보죠. 지난 25일 마감된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신청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기사가 눈에 띕니다. 인천은 167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367명이 등록을 마쳐 평균 경쟁률 2.19대 1을 기록했고요. 경기도는 622명을 뽑는데 1,389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 2.23대 1을 기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13 지방선거 인천 경기 지역 평균 경쟁률은 2.21대 1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자유한국당 유정복, 바른미래당 문병옥, 정의당 김웅호 4명이 후보로 등록해 예상대로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국회의석 14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허영 시당위원장의 출마설이 계속 돌았었지만 결국은 시장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인천시 교육감 선거에는 도성훈 전 전교조 인천지부장, 고승희 전 인천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최순자 전 인하대학교 총장 등 모두 3명이 입후보했습니다. 33명을 뽑는 인천시의회 의원 선거에는 모두 76명이 도전장을 내밀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4명을 선출하는 인천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는 1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가장 적게 등록한 선거구는 어디일까요? 기초의회 선거구 3곳인데 남구, 마, 동구, 다, 남동구, 다 이렇게 3개의 선거구로 나타났습니다. 딱 3명씩이 등록해서 경쟁률이 가장 낮습니다. 자, 이어서 경기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판 일면 기사입니다. 이번 평균 경쟁률 2.23대 1은 4년 전 6회 지방선거 때의 2.22대 1 경쟁률과 매우 엇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각각 5명씩, 31명을 뽑는 시장 군수 선거에는 103명이 입후보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에는 314명, 시군의회 등 기초의회 선거에는 768명,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는 42명,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는 152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도지사 선거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자유한국당 남경필, 바른미래당 김영환, 정의당 이흥우, 민중당 홍성규 이렇게 당초 예상대로 5명이 후보를 올렸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엔 약간의 변동이 생겼네요. 배종수 서울교대 명예교수, 송주명 한신대 교수, 이매규 경기교육포럼 대표, 이재정 도교육감 등 4명 이외에도
김현복 문화나눔재단 상임이사가 후보군으로 가세해 5파전이 됐습니다. 특히 도내 31개 시장 군수 선거에 나선 후보 103명 중 여성 후보는 7명이 도전장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는 내용이 시선을 모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1명이 각각 여성 후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도내 시장 군수 선거에서 여성이 당선된 사례는 1995년 당선된 전재희 광명시장, 그리고 2014년 당선된 신계용 현 과천시장 단 2명뿐이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선 기초의회에 출마한 4명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다는 소식도 눈길을 끕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기사 한 꼭지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8면 기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선거 비용 조달을 위해 유권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선거 펀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인상적입니다. 선거 자금을 마련하고 동시에 자신을 더 잘 홍보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정당 소속이 아니어서 인지도가 낮은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 펀드 모금에 보다 적극적이라고 전합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고승희, 도성훈, 최순자 이 3명의 교육감 후보가 모두 나란히 선거 펀드를 출시했거나 이미 마감한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영미 정의당 인천 남구청장 후보와 박응렬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의회 의원 후보 역시 선거 펀드를 통해 선거 비용도 확보하고 인지도도 높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거 펀드는요, 펀드를 개설한 후보자에게 투자를 한 뒤 선거가 끝나면 원금에다 이자를 덧붙여 되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이나 후원금과는 뚜렷하게 다른 방식이죠. 자, 반가운 소식 한 가지 보겠습니다. 18면 기사입니다. 그동안 이 배편이 아니고선 큰 섬이나 무트로 나올 수 없었던 인천 옹진군 덕정면 소야도 섬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내용인데요. 덕적 본도와 작은 섬 소야도를 잇는 연도교인 덕적 소야교가 착공 2년 7개월 만에 완공돼 오늘 0시를 기해 정식 개통됐다는 것입니다. 덕적 소야도는 교량 길이가 650m, 접속도로 길이는 480m입니다. 결국 총 연장 1137m, 그리고 왕복 2차로에 덕적 소야교 준공으로 이제 소야도 주민들은 날씨가 굽거나 늦은 시간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학교와 면사무소, 보건지소 등이 몰려있는 덕적 본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소야도는요, 인천 연안부두에서 채 1시간이 안 걸리는 덕적 군도에 속한 자그마한 섬입니다. 하지만 물살이 세차서 지금까지는 배편 이외의 방법으로는 입도할 수가 없었거든요. 따라서 이젠 섬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입도 환경이 훨씬 나아져서 이 관광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리라 기대감을 안겨줍니다. 인천 강화 옹진축협이 이 마구잡이식 업무 처리와 인사권 남용 등 총체적인 부실 경영으로 경찰 수사선장에 올랐다는 보도가 눈에 띕니다. 인천판 19면 사회면인데요. 인천 강화 옹진축협이 운영 중인 서구 가자동 축산물 유통센터 경영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강화경찰서가 최근 축산물 유통센터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데 이어 센터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축산물 유통센터는 인천 강화 옹진축협이 2009년 설립했는데 수익성이 없자 폐쇄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2년 전에 현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운영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센터장의 조합장 측근으로 알려진 계약직 사원을 발령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1년 동안 무려 5억 원대 적자를 내서 이딴 감사를 받는가 하면 경영 부실 은폐를 위해 분식 회계를 한 단서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내지면 기사로 돌아가 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계곡이 시장으로 불리는 성남 모란시장 내 개 도축시설 강제 철거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부면 기사인데요. 성남시가 지난 25일 공무원 43명을 동원해 모란시장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개 도축장으로 운영해온 A축산 시설물을 강제 철거했다는 보도인데요. A축산 업주가 지난해 성남 중원구를 상대로 행정대집행 개고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수원지방법원이 최근 이를 기각하자 행정권을 발동한 것입니다. 이로써 모란시장의 개 도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란시장은 1960년대에 시장이 형성되면서 개고기 유통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2001년에는 모두 54개 업소가 이 살아있는 개를 진열하고 도축해서 판매하는 등 최대 성업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 그때 이 개고기 식용 논란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죠. 그러면서 소비가 줄고 또 취급하는 업소도 22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다 소음과 악취 민원 그리고 동물 보호단체의 반발이 계속돼 왔는데요. 성남시와 모란 가축시장 상인회는 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자 이렇게 하면서 지난 2016년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맺기에 이릅니다. 이후 22개 업소 가운데 이번에 강제 철거된 A축산을 뺀 21곳이 이 협약에 동참해서 음식점이나 육류 도소매 또는 건강원으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모란시장 개도축시설 완전 철거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도 영업이 가능한 축사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 사유가던 개들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여서 동물보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경기 지역의 핫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톱파보기 시간입니다. 오세택 PD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일보TV의 오세택 PD입니다. 앞으로 이슈 톱파보기를 통해 인천과 경기 지역의 핫 이슈들을 시청자분들에게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인천 지역에서 큰 이슈는 뭐라 해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6.13 지방선거 아닐까 싶어요. 인천일보가 인천시장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또 자유한국당 유정복 이 두 사람의 공약을 상세히 분석한 기사를 다뤘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본격적인 유세 활동을 앞두고 2강으로 불리는 유력 인천시장 후보들이 저마다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저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큰 1호 공약을 내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서해 평화협력 시대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 인천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 박 후보의 1호 공약. 서해 평화 협력 시대 동북아 경제 중심 도시 인천 좀 기네요. 네. 2007년이었나요? 이 14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올해 4.27 판문점 선언의 이 정신인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에서 인천과의 어떤 연계성을 재해석하면서 발전시킨 그런 내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박남춘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의 봄바람을 타고 서해는 평화의 바다로, 서해 5도는 평화의 섬으로, 인천은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서해 평화협력청 설치, UN 평화사무국 유치, 인천, 해주, 개성을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추진, 남북 공동어로구역 조성과 해상파시 추진, 해상평화공원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역사 유적이 많은 인천의 특성을 고려해 강화와 개성을 중심으로 고려 역사 문화 복원을 추진하고 영종도에 남북 공동평화 민속촌을 건립하며 남북 문화예술교류센터를 설립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인천을 동북아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한중일의 대표적 항구도시인 인천과 상하이 그리고 오사카 3개 도시가 협력해 평화와 교류를 촉진하는 미래거리를 인천이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네, 1호 공약, 이 말은 아주 멋진데요.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 아닐까 싶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박 후보의 평화협력 중심 도시 구상은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예산 범위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현 계획이 모호한 데다 남북 교류 사업의 특성상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적이며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엔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따라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의 1호 공약을 한번 살펴보죠. 네,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의 1호 공약은 경인전철 지하화입니다. 네, 유 후보의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유정복 후보는 경인전철이 1899년 개통 이래 약 120년간 경인축 철도 수송의 핵심 기능을 수행했지만 인천을 단절해 주변 지역을 낙후시켰고 도시 경쟁력은 물론 시민의 자산 가치를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를 추진 중인 지금이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에 적기라면서 경인전철을 지하화하고 원도심까지 철도망을 연결하는 인천 대순환철도를 건설해 진정한 원도심 부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 후보는 인천역에서 구로역 사이 21개 역사 27km 구간을 지하화하는데 약 8조 2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폐선되는 지상 철도 용지를 매각하면 5조 원 넘는 매각 수입이 예상되며 나머지 부족분은 광역철도라는 점을 부각시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7대3의 비율로 분담하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경인전철 지하 공약은요, 이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유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4년이 흐른 지금도 뭐 특별히 진전된 상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 재탕 공약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만 앞서 시행된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비용 대비 편의값이 기준치 1 이하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사업비 조달과 관련해 유 후보 측은 국비 지원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현행 철도 기본법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려는 경우 현행 철도 건설법 시행령은 원인자의 요구, 즉 인천시의 요구에 의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철도 노선을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에 이에 드는 비용을 전액 원인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과 관련해서 이 두 후보 간의 공방전도 아주 뜨겁다고 하죠. 경쟁상대인 더불어민주당 박 후보가 유 후보의 이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 실현 가능성의 의문을 제시하면서 경인전철 복선화 후 지하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박남춘 후보는 8조 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경인전철 지하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사비가 많이 드는 이유 중 하나는 왕복 4차로로 돼 있는 경인전철 선로를 지하에 옮겨 건설하려는 구상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박 후보는 지금의 철도에서 복선 선로를 이중으로 놓아 4개 선로를 설치한 복복선인 경인전철을 복선으로 줄인 뒤 이를 지하화하는 방안이 훨씬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철로가 차지하는 면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그만큼 경인전철 지하화 비용도 절반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경인전철 복선화로 인해 넘치는 승객 수요는 서울 2호선 연장선과 제2경인선을 통해 분산시킬 수 있다는 보관입니다. 기존 경인전철은 급행과 완행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되 서울 지하철 9호선처럼 대피선을 두는 방식으로 철도 여객 수송 계획을 개선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31일 이제 공수익 선거 운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인천시장 선거에는 모두 4명이 후보 접수를 마쳤는데 이처럼 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여야 후보들이 치열한 정책 공방전을 벌이면서 선거 초반 기선 잡기에 나선 형국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앞서 얘기 나눴던 경인전철 지하화를 둘러싼 이 공방뿐만 아니라 서로 상대방 정책에 대해서 지적하는 논평을 쏟아내면서 이 서로가 허황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등 연일 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인신공격보다는 정책적인 차원의 비교적 건전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6.13 인천시장 선거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그리고 자유한국당 유정복 이 두 후보 간에 펼쳐지고 있는 정책 공방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일보TV 오세택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정보 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한낮엔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인천 25도, 수원 26도, 의정부, 평택, 용인 27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오전까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해양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중부 앞바다 초속 2에서 5m, 물결은 최대 0.5m로 잔잔하게 일겠고 서해중부 먼바다 오전 초속 5에서 8m, 오후 초속 6에서 11m로 바람이 불며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무엇이든지 잘 되어 나간다. 이상 생생정보 알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5월 28일 월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